번째 시간 시작할게요. 아까 우리 자바로 프로그램 작성하기를 했어요, 그죠? 네. 문제도 냈고. 자, 그래서 아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은 컴파일을 test.java로 하기로 했죠. 이게 컴파일 명령어. 여기다 적을게요. 이게 컴파일 명령어였고 실행 명령어는 자, 자바 한 칸 띄우고 도구, 그죠? 이렇게 했을 때 멍멍이라고 결과 넣어야 되고 자바 한 칸 띄우고 cat 야옹이라고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려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메모장을 띄워가지고 자, 여기다가 클래스라고 키워드 적고 식별자로 도구, 그죠? 도구 그리고 클래스라고 소문자 적고 고양이. 보통 클래스 이름은 있죠. 명사형으로 해요. 그래서 제가 객체라는 거를 공부를 하면은 얘가 왜 명사형이어야 되는지 뭐 그런 건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 보통 관례적으로 클래스 이름 앞에다가 대문자를 붙여요. 하나를, 글자 하나를. 뭐 그런 규칙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가 멍멍이라고 나오게 하려면 실행 진입점인 엔트리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거 외우지 마십시오. 그냥 갖다 붙이면 되죠. 이런 건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리고 출력하는 것도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열이니까 멍멍 쌍따옴표 하셔야 된다, 그죠? 그런 거를 주의하시면 되고 네, 이번에 오신 학생이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저장을 해요. 약속된 게 뭐죠? 파일 이름은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테스트 하겠습니다. 점 찍고 잡아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점 뒤에 있는 거를 확장자라 그래요. 확장자. 확장자는 지금 이 시간에는 수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게요. 일단 저장을 누르고 자, 그리고 이제 기계 코드 만들어야 되겠죠. cmd 창을 띄워가지고 change 디렉토리는 아까 했으니까 지금 이제 방이 이동된 상태고요. 자, 여기다가 자바c test.java 이렇게 해서 기계 코드를 만들어요. 자, 그럼 기계 코드가 생성됐겠죠. 확인해 볼까요? dir이라는 명령어 가지고 생성됐는지 확인해 보니까 두 개가 생성됐고 이제 실행해 보겠습니다. 도구 그리고 고양이 이렇게 하니까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자, 여기까지였고 자, 이번 시간에는 뭐 할 거냐면은 변수에 대해서 할 겁니다. 네, 여기다가 적을게요. 이번 시간에 할 내용. 자, 변수 선언하기. 자, 일단은 문법을 먼저 적어볼게요. 제가 이제 필기 노트 할 때 신텍스를 적을까 포뮬라를 적을까 뭐 생각해 보다가 신텍스라고 하는 것보다는 포뮬라로 하는 게 좋지 않나. 공식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자, 여기다가 적겠습니다. 자료형 그리고 변수 이름 그리고는 그리고 값 이게 문장 하나예요. 마침표를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미콜론을 붙여야만 이게 변수 선언 문장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변수를 선언할 때 x에다가 30을 집어넣고 y에다가 뭐 50을 집어넣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그죠? 자바는 변수 이름은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자바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거가 값인데 앞쪽에 자료형이라는 게 들어가요. 자료형.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운 거랑 좀 틀리죠? 자료형이라고 있는데 이 자료형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바의 자료형 어떤 것이 있냐? 자료형. 자, 크게는 일단 두 가지가 있어요. 기본형이라고 있고 참조형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첫 시간부터 너무 이런 거를 설명해버리면 학생들이 좀 지루해하죠. 그래서 이거를 없애고 그냥 기본형만 제가 적을게요. 기본 자료형 1번, 2번, 3번, 4번 네 가지를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정수, 실수, 문자, 논리. 자, 여기 적을게요. 정수는 인티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실수는 더블, 그리고 문자는 뭐 캐릭터라는 뜻의 차, 그 다음에 이제 논리형은 불리은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자, 여기다 이제 예문 하나 짜볼게요. 메모장을 하나 띄워볼까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은 메모장을 하나 띄우셔갖고, 클래스 이름 뭐라고 할까요? 자, 메인이라고 할게요. 메인. 그리고 엔트리 포인트는 복사해서 붙이십시오. 적으셔도 되고, 영타가 빠르신 분은 적으셔도 됩니다. 네, 영타가 너무 빠르셔가지고. 네. 자, 이렇게 놓고 이제 변수 선언할게요. 변수를. 이거를 그대로 들고 올게요. 이게 변수 선언하는 문장이죠. 그래서 문장을 하나, 둘, 세 개, 네 개 만들 거예요, 지금. 자, 일단은 변수 이름은 뭐죠? 우리가 마음대로 정해요. 이거를 식별자라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별이 가능해야 돼요. 이름 똑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오류나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식별 가능하게 제가 C 그리고 D 이렇게 했어요. 자, 그리고 값을 줍니다. 정수값, 문자, 그 다음에 뭐 실수형의 소수점 값, 그 다음에 true, false인 불리언의
이런 값들. 자, 이제 값을 보고 뭐를 판단한다? 앞에 있는 자료를 매치를 시켜야 됩니다. 두 개. 이거 정수네, 인트. 얘는 문자구나, 차. 얘는 소수점이구나, 이게 더블. 그 다음에 얘는, 참 거짓이란 뜻의 true, false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리은 이렇게 논리형입니다. 여기까지. 자, 근데 이제 기본 자료형은 아닌데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얘는 기본 자료형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한 칸 띄우겠습니다. 문자열이라는 게 있어요. 문자열. 그래서 문자열은 스트링이라고 해야 되는데 다른 애들하고 다 틀리게 앞문자가 대문자예요. 그죠? 이 앞문자가 왜 대문자인지는 자바 초급 한 달 들으면 알게 돼요. 지금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얘는 자 여기다가 스트링이라고 S 대문자입니다. A, B, C, D, E라고 할게요. 쌍따옴표에다가 A, B, C 이렇게. 네. 자, 그래서 이제 약속되어 있는 구조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됩니다. 그 차 같은 경우에 외따옴표로 감싸는 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 한 개만 저장 가능해요. 여기다 적을게요. 문자 한 개만 저장 가능. 외따옴표로 감싸야 합니다. 이게 약속이 돼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문자 열 같은 경우는 문자 한 개 이상, 한 개여도 됩니다. 한 개 이상 저장 가능. 외따옴표가 아니라 쌍따옴표로 감싸야 합니다. 이게 약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외우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논리형 같은 경우 참거짓, true, 그 다음에 false 이렇게 두 개가 저장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뭐다? 예약이 돼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저장을 했고요. 저장해 볼게요. 자, 별 표시가 없어졌죠? 자, 이제 기계 코드 만들러 가겠습니다. 기계 코드를 만듭니다. 자, 여기다가 기계 코드 만들어 주라 명령어는 자바C test.java 이렇게. 자, 기계 코드는 만들었습니다. 제가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기계 코드 만들어서 오류가 났다면 해결하셔야 되겠죠? 네. 오류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시는 분도 있고 보통 초보자는 오류를 잘 해결하지 못하는 게 정상인데 이번 달에 오실 분이 너무 잘하십니다. 지금. 자, 그리고 이제 실행하겠습니다. 자바 한 칸 띄우고 메인이라고 해주니까 클래스 이름을 불러와야 되겠죠?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된 이유가 뭐다? 출력하다라는 명령문이 없죠. 그래서 그렇죠 뭐.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system.out.println 자, 이것이 출력하다죠. A를 출력해라. 자, A를 출력하는데 이제 잘 봐야 됩니다. 쌍따옴표가 있고요. 외따옴표가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자, 기계 코드는 새로 만들어야 되겠죠. 일단 소스 코드를 변경해 봅니다. 일단 쌍따옴표가 있을 때와 외따옴표가 있을 때 그리고 아무것도 없을 때 이렇게 해놓고 나서 자, 저장은 했나요? 저장하시고 다시 기계 코드 만들기. 자, 기계 코드를 만들고 나서 이제 실행을 하니까 실행 결과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 이제 이해해야죠. 왜 이렇게 나왔을까? 자바 C라고 뭐 해야만 컴파일이 되겠죠. 자바라고만 적으시면 안 되고 자바 C라고 붙여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컴파일 됐고 이제 마지막으로 실행해야죠. 자바 한 칸 띄우고 메인이라고 실행을 하셔야 돼요. 네. 네. 자, 그럼 왜 이렇게 나왔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출력할 때 문자에다가 쌍따옴표 붙이라 그랬죠. 근데 얘 쌍따옴표가 없죠. 쌍따옴표가 없으면 컴퓨터가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변수네? 라고 생각을 해요. A라는 변수 어딨지? 여기 있네. 10이라고 출력이 된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쌍따옴표가 있으면 안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출력돼요. 외따옴표가 있어도 그대로 출력돼요. 이해하셨을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쌍따옴표가 있거나 외따옴표가 있으면은 뭐 안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차이점 뭐죠?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AB라는 변수가 없어서 일단 오류가 나요. AB라는 변수 없어서 오류 납니다. 그런데 AB는 어떻게 된다? 이거 그대로 출력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문자 AB는 어떻게 됩니까? 오류 납니다. 그러니까 문자 한 개밖에 저장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오류가 날 거예요. 자, 그런 모든 것들을 초보자들은 사실 잘 모르시는데 뭐 이해를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까지 해놓고 이제 문제 내겠습니다. 이해를 잘 하셨기 때문에 문제 냅니다. 앞으로 제가 here라고 붙여주잖아요. 그러면 이건 네모박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문장을 작성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십시다. V1을 찍으니까 V2를 찍었더니 V3을 찍었더니 자,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면 자, 이렇게 했을 때의 실행 결과는 제가 오른쪽에 적을게요. 이렇게 나왔어요. 자, 새로 오신 분이 너무 잘하셔서 제가 뭐 별도로 뭐 할 게 없네요. 자, 여기다가 ABC가 출력됐고요. 100이 출력됐고 그 다음에 0.5 false가 출력됐어요. 처리해 주시죠. 네모를 작성하셔야 돼요. 네모를. 네, 시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제가 시간을 드렸고, 네. 자,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V1이라는 변수가 100이, ABC가 나와야 되네요. 자, 오른쪽에 있는 것은 값인데, 예, 이거 별도로 설명할게요. 일단은 문자열은 쌍따옴표가 있어야 되죠. 자, 여기다가 스트링이라고 했고요. S는 대문자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키셔야 되고. 자, 두 번째, int v2는 100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불리은 같은 경우, 자, 불리은 같은 경우에 v3은, 제가 false 나오게 하라 그랬죠. 자, 여기서 제가 둘러봤더니 B가 대문자인 학생이 있어요. 그죠? 그렇죠? 자, 이거는 이제 왜 되냐? 선생님은 소문자로 했고 나는 대문자 B 했는데 난 된다. 자, 이거를 별도로 언제 수업을 하냐면요. 오토박싱, 오토 언박싱 뭐 이런 게 있어요. 이 수업을 이제 그 형 변환 뭐 이런 거를 수업할 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지금은 대문자 P 하시면 안 되고 소문자 P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뒤쪽에서 배웁니다. 이 내용은 래퍼 클래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뒤쪽에 배워요. 그래서 그때 가서 수업할게요. 지금은 초보자시니까 이거를 소문자로 해라.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소문자하고 이제 V3을 찍었을 때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불리언 같은 경우는 true하고 false만 담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혹시 이제 이거를 컴파일을 해서 실행을 했더니 자, 실행을 했어요. 결과 잘 나왔죠? 근데 여기다가 제가 쌍따옴표를 없애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오류가 나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이거 오류 나거든요. 그래서 오류를 보실 줄 아셔야 되니까 오류 한번 볼게요. 컴파일 했더니 오류가 났어요. 자, 이제 이걸 해석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게 뭐냐면요. 3번 줄에서 오류 났다. 이런 소리고, 꼭새 표시가 오류다. cannot find 심볼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심볼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변수 ABC. 이게 베리어블이 변수입니다. 변수 ABC. 자, 오른쪽에 있는 ABC는 사실 쌍따옴표가 있으면 그 자체가 값이에요. 그런데 쌍따옴표가 없으니까 뭐라고 생각한다? 컴퓨터는 변수라고 생각하는구나. 그죠? 쌍따옴표가 있을 때와 없을 때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자, 여기다가 제가 스트링 이거 해석만 할 줄 알면 됩니다. ABC는 쌍따옴표에 대문자 AA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오류나지 않고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것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컴파일 했고 네. 오류는 나지 않았어요. 실행을 했더니 어떻게 됐다? 자, 이런 결과 나왔어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일단 컴파일러가 처음부터 컴파일러가 뭐예요? 그 기계 코드 만들어주는 애겠죠? 첫 번째 줄에서 이꼴을 만나면 오른쪽에 있는 걸 해석합니다. 왼쪽에 있는 걸 해석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거가 쌍따옴표가 있네. 이거 값이네. 값을 ABC에다가 넣어라. 그리고 두 번째 줄에서 오른쪽에 있는 거가 쌍따옴표가 없죠. 그럼 뭐라고 생각한다? 변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ABC가 가지고 있는 값을 AA로 대체하겠죠. 됐나요?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이 너무 이해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할 게 없네. 자, 첫 번째 줄을 제가 잘라요. 두 번째 줄로 옮겼어요. 어떻게 될까요? 자, 컴퓨터는 밑에 있는 거를 끌어당기지 못합니다. 자, 밑에 있는 것을 끌어올리지 못해요. 그래서 순서대로 번역하기 때문에 이것은 오류가 나겠죠. 자, 컴파일 했더니 오류가 났죠. 자,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순서대로 번역해야 된다. 이것만 기억합니다. 됐습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료형에 대한 얘기를 끝냈는데, 자, 여기 다시 보겠습니다. 변수 선언할 때 문법은 그 변수 이름 적고 오른쪽에다가 값을 줍니다. 네, 자료형이 오고. 자,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모습도 있어요. 굳이 이게 한 줄인데 두 줄로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갖고 하나 만들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만들고. 그래서 변수 선언 방식, 방식 1이라고 해볼게요. 얘는 이렇게 선언 방식이 둘 다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같이 한번 볼게요. 이거를 없애고 자 int a가 100이다 그러면은 int b 세미콜론 b는 200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둘로 쪼갤 수 있어요. 이렇게 이거 둘은 이어질 필요는 없어요. 뭐 여기다가 system.out.println으로 만약에 a라고 출력하면 100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b를 출력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자, 이 부분 보셔야 되겠다 그죠? 자, 이 부분 볼게요. 뭔가 문제가 있겠죠. b의 값이 밑에 있는데 어떻게 출력하지? 그래서 이거는 오류가 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거는 너무 잘하시니까 제가 필 받아서 제가 알려드리는 건데 좀 스텝 바이 스텝을 해야 되겠는데 잘 알아들으시니까 제가 얘기를 하자면 자 여기 오류가 났죠. 6번 줄에서 여기서 오류 났어 라고 돼 있죠. 여기 변수 b가 이니셜라이즈가 초기화하다 이런 뜻이에요. 초기화된 적이 없다라고 오류가 났죠.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적을게요. 자, 여기다가 적읍시다. 변수의 초기화
이거 전문 용어라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샵 붙여드릴게요. 변수의 초기화. 변수의 최초의 값을 할당하는 작업.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모든 컴퓨터 언어에는 초기화라는 표현이 있어요. 선생님 초기화가 뭐예요? 변수의 최초의 값을 할당하는 작업이다. 자 그러면 보십시다. int a라고 돼 있고 a는 10이라고 돼 있고 a는 20이라고 돼 있고 a는 30이라고 돼 있다. 이거의 문장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걸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은 얘는 변수 선언하다. 얘는 변수 초기화하다. 그럼 얘는 변수 값 재할당하다.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하셨을까요?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말로 바꿨을 때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얘는 그러면은 int a는 10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장 두 개 합쳐진 거예요. 변수 선언하다 플러스 초기화하다. 그죠? 이렇게 이해하셨을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잘 이해해 주셨어요. 넘어갈게요. 자, 지금까지 변수에 대해서 얘기했고, 자, 그 다음 이제 반복하다에 대해서 할게요. 자, 일단은 반복하다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반복하다도 되게 재밌습니다. 자, 따라해 보시죠. 자, 메모장을 하나 여시고, 자, 클래스 메인 엔트리 포인트에다가 반복하다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for라고 적고, 소가로하고, 세미콜론 두 번 적고, 블록을 붙여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가 반복 문장이 들어갈 거예요. 이게 반복하다예요. 왜 for인지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어떤 반복문을 만들 거냐면은 시스템.out.print 프린트 l은 하지 마십시오. 줄을 안 바꿀 겁니다. 별 표시를 찍을 거예요. 별을. 자, 이제 저장을 하시고 컴파일 실행 한번 해보시죠. 자, 이게 반복하다입니다. 반복하다. 자, 일단은 저도 컴파일을 해가지고 실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했더니 자, 이게 반복하다예요. 끝나지 않죠. 이게 반복하다입니다. 일단 계속 지키죠, 그죠? 네. 자, 그래서 강제적으로 종료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컨트롤 C를 누르면은 강제 종료가 돼요. 또는 뭐 CMD 창을 닫아주셔도 상관없겠죠. 자, 아무튼 이게 반복하다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1부터 10까지 출력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부터 10까지 출력하고 싶으면 시스템도 아웃점 프린트 ln으로 뭐 1 찍고, 2 찍고, 3 찍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단 말이죠. 10까지 찍는 거는 쉬운데 만약에 100까지 출력해라 라고 한다면 너무 힘들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반복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세미콜론이 두 번 들어갔죠. 세미콜론이 뭐예요? 문장 한 줄. 그죠? 문장 하나. 그래서 여기다가 int a가 1이다. a가 11보다 작다. a는 a 플러스 1. 1씩 증가할 거야. 라고 해놓고 a라고 출력 한번 해보시죠. 자, 이런 문장 한번 작성해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에 컴파일 실행하시면 1부터 10까지 출력이 돼요. 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옆으로 나온 겁니다. a는 a 플러스 1. 실행을 하시면은 자, 그러면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진 않았거든요. 그러면은 본인이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떤 메커니즘이 들어가 있나를 유추를 해가지고 10부터 1까지 내림차순으로 한번 찍어볼까요? 얘는 오름차순이거든요. 1, 2, 3, 4, 5, 6, 7, 8, 9, 10. 내림차순 19, 87, 65, 43, 2, 1까지 나오면 돼요. 기다려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내림차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10부터 출발하겠죠? 그리고 0보다 크다.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하면은 10부터 1까지 나와요. 너무 잘하시네요. 자, 이번에는 다른 걸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런데 이제 포문의 동작 원리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포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자, 일단 반복하다는 우리나라 말이고 이거를 자바 언어로 고친다면 어떻게 한다? 포가로 블록입니다. 세미콜론 두 번 들어가요. 선생님 세미콜론 한 번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다. 딱 두 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자, 얘는 변수 선언 문장이 들어가요. 가운데 자리는 조건 문장이 들어가요. 세 번째 자리는 증가 감소 문장이 들어가요. 들어가야 되는 문장이 정해져 있고. 자, 이제 여기는 뭐다? 반복되는 문장이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포가로 블락 세미콜론 두 번. 자, 얘가 1번입니다. 얘가 2번이고요. 이게 3번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얘가 3번입니다. 그리고 얘가 4번입니다. 자, 그럼 동작 원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1번 실행하고 나서 2번에 가요. 근데 2번에서 물어봐요. 조건문이기 때문에 이게 참이면은 3번으로 가는 거죠. 3번.
그리고 4번에 갈 거고, 자, 이후에 이제 계속 2, 3, 4를 계속 반복합니다. repeat. 언제까지? 2번이 거짓이면 멈춰요. 얘가 거짓이면 멈춘다. 그러면은 제가 포문을 작성할 때, 자, 포가로 블락인데, 세미콜론 2번. 자, 여기 int a가 1입니다. 자, a가, 뭐라고 할까. 마이너스 1보다 작다? a 뿔뿔 뭐 이렇게 놨어요. 이 반복문은 어떻게 되죠? 조건문이 어떻게 되죠? 거짓이죠. 그럼 아예 동작을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을까요? 네. 그래서 얘가 참이어야 3번에 갔다가 4번에 갑니다. 그래서 1, 2, 3, 4입니다. 동작 원리는. 이렇게 돼요. 이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까 이 부분이죠. A가 10이다 라고 돼 있으니까 10이 0보다 크다는 참이죠. 참이잖아요. 그죠? 참이니까 뭐를 10을 출력하는 거죠. 10 출력. 자, 그리고 나서 A가 얼마가 된다? 하나 줄어드니까 마이너스 1을 하면은 9죠. 9가 0보다 크다죠. 또 참이죠. 참. 그러면은 9가 출력이 될 거고. 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언제까지? 마지막 참이 뭐죠? 마지막 참은 1이 0보다 크다. 1 출력.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거짓인 조건이 뭡니까? 0이 0보다 크다. 0이 0보다 크다는 거짓이니까 더 이상 반복되지 않죠. 자,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제 이해를 잘 해주시니까. 자, 이번에는 뭐 할 거냐면 구구단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반복문을 본인이 바꾸시면 되고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5단 출력할 거예요. 시스템 out 프린트. 자, 5 곱하기 1 ln 하겠습니다. 세미콜론. 자,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9까지 갈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점으로 표시해놨죠. 그죠? 이걸 반복문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기다리겠습니다. 자, 시간을 드렸고 이거 반복문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거 반복문 어떻게 됩니까? 소가로에 세미콜론 2번 들어가고 블락. 이 구조는 여러분이 외우셔야 되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편집기잖아요. 이클립스나 인텔리제이 같은 경우는 포라고만 쳐도 자동으로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너무 자동화돼 있는 걸 쓰면은 본인의 이제 실력이 늘지 않기 때문에 메모장을 하시는 게 뭐 좋은 것 같아요. 자, int a가 자, 변수 이름이 반드시 a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뭐 변수 이름 쓸 게 없어서 a라고 하는 거지. 자, 1부터 a가 10보다 작다. a는 a 플러스 1. 그리고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으로 자, 이제 반복되는 걸 찾으셔야 되고요. 네, 이것이고 자, 여기를 O, 얘는 A.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렇게 할게요. 5 식을 나오게 해줄게요. 곱하기 1. 그 다음에 이퀄 그리고 5 곱하기 1 ln. 자, 지금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5 곱하기 1은 5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는 쌍따옴표가 있고 여기는 쌍따옴표가 없는 이유 뭡니까? 쌍따옴표가 붙으면 그대로 출력되는 거고 이 쌍따옴표는 얘는 쌍따옴표가 없어야 되겠죠. 있으면 오히려 오류납니다. 얘는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2까지만 할게요. 2. 그래서 결과는 보시면은 이걸 반복문으로 바꿔주면 돼요. 어떤 학생은 너무 쉬울 거고 대부분 학생들이 어려웠죠. 자,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5, 9까지 나오게 했으면 좋겠어요. 시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시간이 지났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복하다는 부호가로 블록이죠. 세미콜론 2번이고 자,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 블록에다가 뭐를 집어넣을 것인가. 그래서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는 아마 아셨을 거고 이거를 블록으로 감싸면 됩니다. 밑에 있는 건 삭제하겠습니다. 삭제를 하고 자, 여기서 int a가 1부터죠. a가 10보다 작고 a는 a 플러스 1. 자, 그리고 이제 숫자 1 자리를 a로 바꾸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왜 부호냐면 많은 단어 중에 왜 부호냐면 중간에 있는 이 조건 문장이 참인 동안 뭐뭐 하는 동안이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참인 동안 이 블록을 반복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였고 그래서 이거를 컴파일을 해가지고 실행을 하니까 결과는 5단이 나왔네요. 자, 이렇게 나왔죠. 자, 계속해서 할게요. 아니 근데 제가 중첩 부분을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잘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오늘 오신 분이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자, 이 포문을 그대로 카피하겠습니다. 자, 위에다가 하나 더 만들게요. 자, 여기 만들고 자, 여기다가 제가 4단 4 자,
자, 하나 더 카펜 페이스트 해가지고 3단, 3단 이렇게 저장. 자, 컴파일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컴파일을 했고, 자, 실행을 했어요. 자, 근데 이제 3단, 그리고 4단, 그리고 5단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얘기를 질문을 할 수 있겠죠. int a는 1, 여기도 int a는 1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변수 이름 똑같잖아요. 그럼 식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거 뭐냐, 왜 되냐, 이거는 오류가 나지 않고. 자,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블락이 있어요. 자, 여기에 int a는 11이라고 있고, 여기다가 int b는 20. 자, 그리고 시스템.out.println으로 a랑 b를 출력했을 때에, 자, 여기서 오류가 나요. 왜 오류 나겠어요? 자, 변수는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 블록에서 만약에 선언되면 이 블록에서만 사용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블록을 빠져나가면은 오류가 나는 거죠. 그래서 방금 했던 거, 자, 이 포문에서 int a는 1이라고 하면 이 블록에서만 쓰겠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전혀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변수 이름이 똑같다도 아무런 상관이 없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지금 3단이랑 4단 그리고 5단을 출력했어요. 저는 몇 단까지 출력하고 싶죠? 2단부터 9단까지 출력하고 싶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자체가 또 반복되겠죠. 중첩 포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바꾸실 수 있을까요?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없는데. 자, 일단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일단은 그 중첩 포문을 배우지 않은 상태로 뭐 하라 그러니까 하기가 좀 힘들죠, 사실은. 자, 그런데 이렇습니다. 일단 포문을 하나 만들어요. 세미콜론 2번. 자, 여기다가 변수 이름을 제가 단이라고 할게요. 2단부터다. 9단까지 갈 거다. 단은 단 더하기 1. 자, 이렇게 만들면은 2단부터 9단까지 가는 반복문이 하나 만들어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있는 포문 한 개를 그대로 잘라요. 이거 반복할 거여서. 자, 여기다가 일단 붙이겠습니다. 그러면은 중첩이 됐죠. 들여쓰기를 좀 해가지고 구분하기 쉽게 할게요. 물론 들여쓰기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얘는 그러니까 3단만 계속 찍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뭘로? 단으로 고치면은 이게 중첩 포문이다 이거죠. 단은 계속 바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밑에 있는 것들을 날려버리고. 자, 이게 중첩 포문인데 좀 이따가 연습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우지 않은 상태로 뭐 이해하기는 쉽지 않죠. 자, 일단은 컴파일을 해가지고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바 메인 이렇게 하니까 네 9단까지 일단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이걸 드릴 테니까 뭘 생각해 보시냐면 그 2일은 2라고 되어 있는 그 위쪽에 있죠. 2단, 3단, 4단 제목이 없죠. 제목 한번 붙여볼까요? 일단 드릴게요. 드려볼게요. 제목을 한번 붙여보겠다. 제목 나오게 해줍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자, 일단은 그 단 출력을 해볼게요. 근데 이제 단이 몇 번 출력돼야 되죠? 자, 이제 이 부분을 같이 얘기해 볼게요. 중첩 포문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처음 보고 그냥 대충 끼워가지고 뭐 어떤 메커니즘인지 아주 분석해서 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죠.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얘를 int a가 0부터 출발할게요. a가 3보다 작아요. a는 a 플러스 1. 자, 그러면 이곳을 몇 번 실행할까요? 라고 적어놓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분석하셔야 됩니다. A가 0일 때, A가 1일 때, A가 2일 때, A가 3일 때 있다 없다. A가 3일 때는 없겠죠. 3보다 작으니까요. 자, 그러면 결국 1, 2, 3, 3번 실행되겠죠. 이거는 3번 실행돼요. 3번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자, 바깥쪽에다가 변수 이름이 똑같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영역이 똑같으니까요. B라고 할게요. B가 0부터, 자, B가 2보다 작다? B는 B 플러스 1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 2번 동작해요. B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는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 여기다 적겠습니다. 여기다가 적을게요. 몇 번 실행된다? 이해하셨을까요? 이곳을 몇 번 실행하냐? 2번 실행할 거고, 이곳을 몇 번 실행한다? 2번 실행할 거고, 안쪽에 있는 거는 3번 실행한다 이거예요. 결국은 그러면은, 자, 이렇게, 여기다 적겠습니다. 이거 2번이라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여기다가 system.out.print라고 해가지고, 예, 별을 찍을게요. system.out.println으로, 자, 여기다가는, 달러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맨 먼저 일단 별 하나 찍었을 거 아니에요. 별을 한 번 찍거든요. 왜냐면 이거 실행해야 되니까. 그죠? 예. 그래서 별 하나 찍고 바로 이쪽으로 내려와요. 근데 여기서 몇 번 찍는다? 달러를 몇 번 찍어? 세 개. 하나, 둘, 셋. 그죠? 그리고 나서 자 이거 다 실행했습니다. 여기다가 이것도 하나 둘게요. 얘를 여기에 샵이라고 할게요. 샵, 샵.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세 번 실행했죠. 빠져나와서 샵은 한 번 찍어. 한 번 찍어요. 됐죠? 그러면 이제 겨우 한 번 실행했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간다? b는 b 플러스 1로 가요. b가 0이어서 이제 1이 되었겠죠. 1은 2보다 작다? 참입니다. 그럼 또 어떻게 되겠어요? 또 별 한 번 찍고 또 달러는 세 번 찍고 또 샵은 한 번 찍고 끝나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ln이라고 줬다. ln이라고 하면은 줄바꿈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거 없애고 이 중첩 부분이 이렇게 동작합니다. 일단은 없애보고 제가 이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다가 붙이고 저장. 이렇게 하니까 이제 들여쓰기 안 돼서 보기 좀 안 좋죠. 들여쓰기를 할게요. 이렇게 저장. 컴파일을 했고 실행을 하니까 이런 결과 나왔어요. 이렇게 방금 우리가 분석했던 거 이게 중첩 포문이에요. 중첩 포문. 그래서 이 예문은 일단은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중첩 포문의 동작 원리를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포문을 숫자를 붙여갖고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포문, 중첩 포문, 포가로 블락, 또 포가로 블록. 자, 세미콜론 두 번 들어가죠? 여기도 두 번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다가 1, 2, 이거 3번? 아니죠. 이거 3번. 얘가 4번, 5번, 이거 6번 아니고 얘가 6번. 자, 이게 7번. 그죠? 이걸 계속 어떻게 하겠어요? 567, 567 계속 빙빙빙빙 돌아요. 5번이 거짓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간다? 얘가 8번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9번이 어디다? 여기가 9번이야. 9번. 그러면 9번 하고 나서 어디로 간다? 2번에 가요. 2, 3, 4, 5, 6, 7 뭐 계속 하다가 8번 또 어디로 9번에 와오고 또 2번 검사하고 이렇게 되죠. 이게 중첩 포문이에요. 네. 자, 그러면은 같이 자, 일단 제가 여기다 적겠습니다. 중첩 포문 아닙니다. 별 화면에 별 30개 출력해주세요. 포문으로. 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자, 별 30개 출력하는 문장을 작성하세요 라고 했거든요. 자, 일단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포문을 작성할 때 세미콜론은 반드시 두 번 들어가야 됩니다. 자, 만약에 어떤 변수를 0부터 출발하자면 자, 하나씩 증가한다고 가정하에 이게 횟수가 되겠어요. 만약에 이게 1부터 출발한다면 31보다 작다라고 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별을 30개 출력하는 문장을 작성했네요. 자, 그러면 자, 밑에 있는 문장을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0개 출력하는 문장을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갖다 붙여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렇게 할게요. 포가로 블록에다가 세미콜론 두 번, 여기다가 int b가 num이라고 할까요? num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1이라고 돼 있고 num은 뭐 5보다 작다 이렇게 했고요. num은 num 플러스 1 이렇게 했습니다. system.out.print 자, print num을 출력해.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잘 봐주시면요. 프린트 ln이라고 했어요. 자, 이제 이 부분 봐주시겠습니다. system.out.print ln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출력하지 말고 줄만 바꿔주세요. 이게. 아니, 그러면은 이거 결과 어떻게 나오겠어요? 자, 1 출력하고 1 출력하고 나서 줄 바뀐다 안 바뀐다. ln이 없죠. 줄이 안 바뀌지만 아무것도 출력하지 말고 줄 바꿔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결과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1, 2, 3, 4 출력됐겠죠. 일단 결과부터 확인할게요. 자, 이거를 자, 컴파일을 했고 실행을 하니까 자, 일단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요 사이에다가 요 사이 자, 여기다가 지금 뭘 집어넣을 거냐면은 별 30개 출력하다라는 문장을 집어넣을 거예요. 별 30개 출력하다가 여기 있네요. 그죠? 이거를 그대로 잘라요. 여기 안에다 넣을게요. 이렇게. 방금 메모장은 되살리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자, 여기다가 붙여.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별 30개를 몇 번 찍을까요? 30개 출력하다를 몇 번 한다? 총 4번을 해요. 이 바깥쪽에 있는 포문이
4번 동작하겠죠. 그래서 아까는 이거였는데 이번에는 결과가 어떻게 된다? 자, 컴파일해서 실행을 하시면은 이런 결과 나오겠어요. 이렇게 이해하셨을까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럼 이제 제가 이거 드릴 테니까 우리 또 10분 쉬어야 되는데 이제 1시간이 흘렀거든요. 뭐 한 게 없지만 1시간이 흐르네요. 이렇게 해주세요. 숫자 1 찍고 나서 별이 하나 찍혀야 돼요. 2 찍고 나서 별 2개, 3 찍고 나서 별 3개, 4 찍고 나서는 별 4개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0개는 찍으면 안 되잖아요. 이건 무조건 30개잖아요. 그죠? 근데 1이면은 하나, 2면은 2개, 3이면 3개, 4면 4개. 그래서 이거를 드리겠습니다. 10분 쉬었다.